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비서당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오후 11시 35분이에요. 3월 중기 분석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수강 인원을 저희 수강생을 모집해서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강의 영상들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구독자분들께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개 영상들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중기분석 영상은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큰 중기분석 영상으로서 큰 전장의 어떤 맵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공개 영상을 활발하게 올리는 것은 아마 4월 이제 첫 주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공식 복귀는 아니지만 좀 비공식적으로 해당 영상을 통해서 약간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 전용 그 오픈톡에서는 중기 분석 관점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잠깐 가볍게 좀 살펴보면 총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중단기 관점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A파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역을 저는 A, B, C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 그 A점을 갱신하더라도 이 전체가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단기 관점 1, 2가 있는데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중간에 이제 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파동을 삼각수렴 파동이라고 보면 이 전체 조정 파동의 B파에 해당하는 것이 삼각수렴으로 나왔다 볼 수 있고, 이때 전형적인 지그재그 형태로 ABC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런 전형적인 조정은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조정이 되겠고, 이 하락에 대한 조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하락 방향으로 마무리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 전 저점을 갱신하는 좀 강한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단기 관점 첫 번째는 당시 기준으로 고점을 갱신하겠지만 이 갱신이 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유도하는 조정의 마지막 파동일 것이라고 코멘트를 드렸고, 중단기 관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이 C파가 조금 더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길게 나타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 전고점을 뚫고 가는 이제 불장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 기준 파동이 임펄시브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불장 인척 페이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좀 과도하게 오른 경우에 임펄스를 만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빠질 거예요. 빠지고 나서 전체 A, B, C, D, E 형태로 삼각수렴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파에서 강하게 상승할 겁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두 번 페이크가 있는데 강하게 올라갈 때 이게 진짜 상승장인가 하는 무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급격한 하락을 만들 거예요. 급격한 하락 동안에는 역시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비트코인 시장 망했다라는 비트코인 무용론, 전 저점 무조건 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강하게 떨어지다가 전 저점이 아니라 또 직전 저점이 아니라 특정한 구간에서 수렴해서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관점입니다. 이 첫 번째 관점의 경우에는 중기분석 영상 2번에서 그러니까 2월 중기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 큰 그림 관련해서는 중기분석 영상 1월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2021년도 3, 4, 5월 달까지의 상승을 3파로 보고 4파 조정을 마치고 다시 5파가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ABC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4파가 중단기 관점 1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중단기 관점 2번의 경우에는 삼각수렴으로 4파가 나오고 마지막 5파로 전고점을 뚫는 큰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 해당 관점을 공유했던 시점에서 아직 이 45.352K가 안 뚫린 상태였어요. 따라서 45.352K를 뚫지 못하면 하락 관점이 가능하다. 다만 45.352K를 뚫게 되면 이 중단기 관점 1, 2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코멘트를 드렸고, 실제로 시황은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타겟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디테일한 파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의 흐름 중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괴롭혔던 파동은 저는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롱배팅, 올라가면 숏배팅, 내려가면 롱배팅, 올라가면 숏배팅, 전형적으로 횡보장이죠. 횡보장에서의 매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각각 파동은 또 추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추세고 멀리서 보면 횡보입니다. 이런 리듬감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은 익히고 있고, 공개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 구독자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이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진행 파동을 ABC 형태로 보고 있어요. 이게 임펄스일 수도 있어요. 임펄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능성들은 고려한 상태로 베팅 자체는 얘가 ABC라는 걸 베팅할 겁니다. 이 임펄스라고 하는 베팅은 이 정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 주는데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은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이 ABC라고 표기한 이 노란색 파동이 임펄스인지 ABC인지가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중요하느냐, 이 전체 움직임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크게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면 임펄스고,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 큰 그림 입장에서 ABC 형태로 컨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승이 많이 깊어지게 되면 깊어지게 될수록 얘가 임펄스일 가능성을 다시 되짚어 보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임펄스일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상승이고, 얘가 일정 비율 이상 초과를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재차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베팅, 그때에 얘가 임펄스인지 ABC인지가 비로소 그 관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ABC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좀 파동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구간 파동은 저는 리딩 다이고널로 보고 있어요. 리딩 다이고널로 임펄스 1파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1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3파의 3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n 플러스 2 이론 있죠. n 플러스 2 이론에 의하면 얘가 한 파동이고 얘가 한 파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깍두기 맞추기를 진행하면 한 파동 나와야 끝난다는 거 우리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소파동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임펄스가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ABC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얘가 임펄스를 만드는데 좀 짧게 만들고 떨어지는 척하다 다시 임펄스를 올라서 WXY 형태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 WXY랑 ABC의 차이는 이 C파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ABC 형태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얘를 WXY파라고 할 수 있고, 이 WXY파의 Y파는 ABC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ABC 조정에서 C파는 임펄시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임펄스로 나오고 아예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큰 임펄스가 나와서 끝날 수도 있고, 즉 이게 어디서 관건이 되냐면 지금 임펄시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났다 싶었을 때,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두면 WXY고, 얘가 임펄스로 마무리가 되면 AB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떨어질 때 고민하면 돼요. 떨어질 때 사실 ABC 형태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 내려가는 모양과 이 비율을 보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때 지금 조정의 기준파는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 근거를 가져갈 수 있냐면 지금 이 파동과 이 파동의 비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ABC 형태로 나오든 임펄스로 끝나든 간에 얘와 얘는 동일 클래스예요. 이 동일 클래스 사이에서의 비율 관계가 적합하면 사실 임펄스가 좀 크게 나오면 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짧게 나오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인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파동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비율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1차적으로 이 첫 번째 이제 얘가 리딩 다이고널 형태로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리딩 다이고널의 진척도를 보면 얘가 이제 임펄스를 만드는 진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ABC를 만드는 기준파들은 좀 표기를 해볼까요? 좀 정교하게 해볼게요. 했을 때 이것도 좀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해놓으면 실제로 이 조정이 끝나는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살펴보면은 0.38인데 되돌림으로 치면 0.618 되돌림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 0.618 되돌림, 즉 0.38이 라인에 닿았을 때 기대하는 ABC의 전형적인 1대1 익스펜션 자리는 이 자리가 돼요. 0.38이는 1.382로 유도가 되게 되는데, 이 지점이 얘 임펄스 컨펌이 되는 거죠. 임펄스가 되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제 확률의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이 기준파 대비해서 진척도가 2는 무조건 넘는다. 그리고 거기서 최소 기준만 만족한다고 하면, 넘어간다고 치면 지금 공통적으로 다시 이 영역이 되겠네요. 1.236 영역과 1.236 진척도 지점이, 죄송합니다. 1.236이 아니지, 이 지점을 봐야겠네요.
ABC 관점에서의 타겟 포인트 1.382 지점이 이 임펄스 관점에서의 타겟 포인트 2.236 지점이랑 겹치게 돼요. 그럼 이 지점이 일단은 첫 번째로 종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작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려온 파동, 이때 기준판은 얘가 되겠고, 얘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되돌림 구간에서 다시 역으로 가는 방향의 추세가 주로 0.618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0.618 지점이 이 ABC 관점에서는 1.618 지점이랑 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 하나 체크를 하고, 네, 작도를 마무리하고 코멘트를 해볼게요. 다시 얘도 조금 옮겨놓을게요. 이렇게 한 게 드라마틱하려나? 하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볼 영역은 이 0.786 지점이랑 진척도 기준으로 2를 살짝 넘는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3개 구간에 집중을 해보는데, 이때 사실 관건은 이 파동이 카운팅을 해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를 잘 살펴서 어느 선에 종착될 가능성이 큰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살짝 좀 정리를 하면 피보나치도 안 보이게 해보고, 이 첫 번째 저항에서 마무리되는 경우에 여기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소파동을 봐야 돼요. 이 소파동의 종착 지점이 이 지점일 때예요. 가장 노멀한 경우고, 이 되돌림을 기준으로 하면 0.5 되돌림을 살짝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롱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영역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좀 일반적인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저점 갱신을 하러 가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1번 선. 그리고 이 1번 선은 공통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롱을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손절선은 지켜야겠지만, 익절은 이 영역에서는 익절해야 되지 않을까. 즉 되돌림 지점으로 봤을 때는 큰 하락이 0.5이고, 그리고 우리 좀 비율 관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0.38이죠. 0.38이 진척도, 즉 ABC 1.38이 진척도이고, 임펄스 기준으로는 2.236까지 도달한 지점이죠. 이 지점이 가장 확률 높게끔, 일반적인 장세에서는 가장 확률 높게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0.5를 뚫었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익절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1번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타겟 포인트와 함께 정리를 하면 3개의 타겟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가깝고 가장 노멀해요. 이때 ABC 기준파 대비해서 1.38이 진척도고, C파의 임펄스 기준으로 해서는 2.236, 즉 임펄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진행, ABC 입장에서는 1대1 이제 확장값을 만족하는 0.618 되돌림이었기 때문에 1.38이 가장 이상적인 진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조정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이 갱신될 가능성, 이 저점은 여기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30K가 뚫릴 것 같아요. 30K가 뚫린 다음에 4파가 완성된 후에 비로소 이제 불장으로 가는 큰 오파가 온다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도 시나리오로 써놓을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ABC 입장에서는 좀 다소 좀 깊게 올라가는 거예요. 깊게 올라가는데 이 0.618 지점, 즉 큰 하락의 0.618 되돌림 지점과 이 ABC 관점에서의 진척도 1.618 지점이 완벽하게 겹쳐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비율적으로 좀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율을 살펴보시면 매물대가 총 2개가 있어요. 이 영역과, 그리고 이 매물대 영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매물대 영역은 뚫고 두 번째 매물대 영역은 시도해놓고 바로 죽는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모양은 좀 비율 관계가 이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좀 C파가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타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기준보다는 다소 좀 길게 나타나는 형태로 보일 텐데 임펄스와의 경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임펄스와의 경계까지는 아니고 ABC인데 C파가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길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비율로 보면 1대1 비율이 아니라 1대1.236 비율, 이 정도면 사실 ABC로서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ABC 형태로 조정이 오고,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저점을 갱신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파동의 해석이 필요해요. 소파동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카운팅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좀 정리를 해봤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락 대비해서 0.618 일반적인 조정의 어떤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ABC 진척도 기준으로는 1.618만큼 진척하고 확장값으로는 1대 A파 대 C파가 1대 1.236 좀 일반적인 ABC 형태로 나와요. 이 경우에는 저점 갱신될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되돌림을 줬기 때문에 사실 삼각 수렴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한 6대 3 혹은 7대 4, 6대 4 혹은 7대 3 정도 확률로 저점 갱신되는 걸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는 내려가는 파동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저점 갱신할 것 같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저점 갱신할 것 같은데 삼각 수렴을 같이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파동의 0.786 되돌림이고 되돌림 좀 깊게 주는 거죠. 그리고 ABC 관점에서 첫 번째 이제 A파 대비해서 진척도가 2가 되는 좀 이제 ABC의 경계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경계면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BC이냐, 임펄스이냐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반적인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상승장으로 가는 이제 1억 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폭락한 다음에 다만 저점 갱신을 안 하고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그 다음에 진짜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고 이 가운데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 1번과 2번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1번과 2번에 베팅하는 게 맞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프랙탈적으로 3번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움직임들이 다 그랬어요. 1, 2, 3, 4, 5냐? 이게 아니었어. 여기서도 1, 2, 3, 4, 5냐?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베팅해서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경우, 즉 임펄스를 만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이 지점, 이 지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도 좀 다수 발생을 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현상들이 큰 그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힌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하게 올려서 이 지점 되면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좀 희망론들이 생길 텐데 여기서 크게 빠지는 거죠. 이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깊게 빠져가지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배팅을 했을 때 여기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그림, 시나리오 3이 나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시나리오 3이라는 관점들을 생각을 해두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시나리오 1까지는 공통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되돌림 어떤 되돌림을 봤을 때 0.5 구간에서 1차 익절 혹은 일반 진행의 경우에 0.5 구간을 타겟 1타 익절로 잡고 있죠. 특히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렇게 좀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여기까지는 롱 관점으로 보는 거 오케이. 다만 여기에서는 익절을 하거나 적어도 부분 익절을 하거나 롱 치는 구간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지점에서는 숏 배팅 해볼 수 있는 구간이겠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시나리오 2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세부 카운팅을 계속 해봐야겠지만 시나리오 3처럼 가게 되면 지금 이 나왔던 장난치듯이 프랙탈 구조가 이제 임펄스 페이크가 크게 한번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멘붕시킨 다음에, 그리고 여기도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점도 크게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고 이 부분과 조금 더 큰 부분 그리고 전체가 프랙탈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남들은 어렵고 우리 비선한 구독자들한테 쉬울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임펄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 지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다시 올라가게 되면 임펄스 컨펌이 돼서 다시 떨어지더라도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점이 되어서야 얘가 ABC였는지 임펄스였는지를 다시 고찰하면 되지, 지금 얘가 임펄스로 나간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조정 형태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되 이 조정 형태가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있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는 게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각수렴 형태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됐죠? 시나리오 1까지는 롱 관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좀 익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는 진행되는 파동의 모양을 보고 숏배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월 거의 마지막 날 중기 분석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 분석이 3월과 4월을 관통하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안전 매매하시고 저는 4월 초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